네, 저희 그 공손품이 없는 케이스의 종합원가 계산을 다 본 거고요. 이제는 공손품이 있는 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론편으로 갈게요. 이론편. 이론편에 49페이지 갑시다. 이론편에 49페이지. 요새는 1차 시험에서도 공손이 있는 케이스가 좀 나와요, 사실은. 바로 작년 2020년 시험에서도 공손이 있는 걸로 나왔었고, 그래서 요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공손 없는 케이스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는요, 좀 센스 있는 문제를 만들기에는 이제 뭐 레퍼토리가 좀 떨어진 것 같아. 거의 다 나왔어요, 나올 게. 그래서 이제 공손이 있는 케이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손이 있는 게 아무래도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정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때 확실하게 좀 해두셔야만 2차 때도 종합원격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2차 때도 당연히 2차 때 나오면 공손이 있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스터를 좀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동차 공부할 때도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49페이지 내용 좀 볼게요. 공손, 의미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이다. 그죠?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정상품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요 얘기를 알고 싶다면 2번에 정상 공손이라는 것도 있고 비정상 공손이라는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요 말씀드리면서 그 위에 있는 정상품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T계정에 손님들이 좀 등장합니다. 원래는 요 T계정 안에 포함되는 항목이 그냥 4개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는가? 기초제공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뭔가 착수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멀쩡하게 우리 완성된 아이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멀쩡하긴 하나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인 기말 제공품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손님 하나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공손이 있대요. 즉 얘네들을 가지고 공장을 돌렸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된 애들뿐만 아니라 불량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불량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지 않아요. 왜? 업종의 특성상 건설업이고요. 조선업입니다. 그러면서 불량 나면 큰일 나거든요. 불량 거의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수업 목적으로 분필은 수만 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 좀 불량 난다라고 해서 이게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흔한 일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손품 회계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상 회계 처리 방법은 똑같아요, 사실은. 자, 어쨌든 공손이라는 게 튀어나왔어. 근데 이 공손을 다시 둘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정상 공손과, 그죠? 그 다음으로는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을 좀 해주자. 이렇게. 그래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재무회계에서도 재고자산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정상, 비정상 이런 이야기 좀 합니다. 그죠? 회계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왜 붙여주느냐? 필연적이라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얘네들은 필연적이고요. 필연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필연적이진 않다는 거지. 필연적인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지.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얘는 필연적으로 발생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죠? 까놓고 말해서 분필을 수만 개 만드는데 분량이 단 한 개도 없어야 된다. 이거 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장에서는 어떻게든 분량 안 나오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야. 매일 아침마다, 그죠? 아침마다 기계 혹시나 뭐 어디 뭐 이상 있는 거 없는가, 기계 맨날 막 이렇게 설비 유지하고, 그죠? 수선 유지 같은 거 하고, 종업원들한테도 교육 훈련 충분하게 시킬 것이고, 그죠? 최대한 조심해서 다루고, 분필 이런 것도 깨지기도 쉬우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분필을 만들다 보니까 몇 개 정도는 나오더래. 그리고 그게 해마다 반복되더래. 해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100개 언더로는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공손이.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리자는 거죠. 100개까지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100개까지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구나 하고 정상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는요, 우리가 100개까지는 그래서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한도를 열어놓은 건데, 일종의 불량품이 150개가 나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100개까지만을 필연적이라고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150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50개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나오지 말았어야 될 공손이다 라고 해서 이건 필연적이지까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비정상 공손이다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구분해 놓고 나면 둘 간의 회계 처리 방법이 좀 다른데, 그렇죠? 어떻게 다를 거냐? 정상 공손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품 뭐 또는 뭐 합격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합격품, 정상품의 원가에다가 가산을 하자,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정상품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완성된 게 정상이다라고 칩시다. 정상이라서 완성이 됐으니까 일단은. 자, 그러면 불량이 아니니까 그냥 멀쩡하게 다 완성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 얘가 필연적이라는 건 뭐에 필연적이라는 거냐? 우리가 멀쩡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뭔 말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뭐랑 비슷하냐? 셔츠를 2만원짜리를 샀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배송비가 3,000원이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적으로는요, 요 3,000원이라는 배송비가 셔츠라는 자산의 취득에 워낙에 필수적이었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그런 원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원본에 붙여버리자. 그래서 더 이상 배송비라는 항목은 이 세상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만 존재한다? 셔츠값 23,000원만 존재한다. 이해되셨죠? 자,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습니다. 보조 부문의 정의는 뭐냐면요,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제조 부문에 흡수시켜버리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 똑같은 거예요. 정상공손에 대해서는요, 뭔가 요놈들도 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차변 줄게, 대변 다 오니까. 얘네들이 얼마냐, 뭐 100원이다 라는 것을 계산해냈다면 그 100원은 요놈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희생을 한 것이니까 결국은 얘는 그 자체적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정상품의 원가에다 흡수를 시켜버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한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셔츠값에서의 배송비, 공장에서의 보조 부문, 걔네들이나 논리가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비정상 공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곁다리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얘까지도 필수적으로 완성품한테 반영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대충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영업 외로 빼요. 영업 외로.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다. 뭐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요새는 뭐 기타 비용, 그죠? 영업 외 비용으로 그냥 대충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